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 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제가 방문 서비스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참조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초연금을 못 받는 7가지 이유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만 65세가 안 되시는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콘도 회원권이 있다거나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으시거나 군인 연금을 받으시거나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받지는 못하는데요. 또 예외 대상이 있어갖고 예외 대상이면 기초연금 수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이신데도 예외 대상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입니다. 어떤 사유든지 해외에 가셔가지고 60일 이상 되시면 60일 이상 되는 달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시는 분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면 돌아오신 달은 안 주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 상기 7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기 7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아직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을 좀 참조하시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021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1955년생 이전은 다 되시고요. 55년까지. 올해 1956년생이신 분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신 분이 만 65세가 되십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분입니다. 네, 여기서 소득 인정액 2021년 소득 인정액 및 기초연금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준이 어떤 70% 이하를 드리긴 하지만 일반 수급자라고 해서 41%에서 70%는 소득 인정이 148만 원이고 25만 4천 원만 주고요. 저소득 수급자라고 40% 이하는 30만 원을 드리고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좀 간편하게 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작년에까지는 구분했었는데 올해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득 하위 70% 이하는 다 드린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기준이 뭐냐? 단독 가구,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
부부가 같이 앉는 게 아니라 뭐 혼자만 되신 분인 거는 혼자만 계신 분의 소득 인정액은 169만 원이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로 계산을 해서 169만 원 이하면 소득하위 70%가 되는 거고, 그럼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최대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부가구입니다. 이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부가구가 한 분은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65세 미만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다 생존해 있으면 부부가구고, 한 분만 계시면 단독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부가구인 두 분이 같이 계신 상황에서는 소득 인정액은 270만 4천 원 이하가 되면은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 있는데 한 분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30만 원을 받는데요. 두 분이 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 곱하기 2에서 6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20%를 감액을 해서 60만 원 곱하기 20%는 12만 원. 그래서 60만 원 빼기 12만 원 해서 두 분에게 48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1년도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는 1인 가구가 169만 원이고 부부 가구 두 분이 계신 경우는 270만 4천 원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 좀 복잡하니까 먼저 제가 소득 평가액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득 평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계산 방식이 근로소득다가 이제 근로를 해서 받는 소득이죠.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 받은 거에서는 98만 원을 빼고요. 그 뺀 거에 70%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들어오신다거나 개인연금이나 공적연금을 받으신다거나 국민연금 또는 무료 임차소득을 더합니다.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요 소득, 다른 소득이라는 건 요런 소득이 없고 이 재산도 없고 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사시는 경우에 재산과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고 월급만 받으세요. 월급을 근로소득을 339만 원을 받으셔도 요걸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면 169만 원이 됩니다. 이 339만 원 빼기 98만 원 곱하기 70% 하면 그게 16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인 가구 충족돼서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부부 가구이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다. 다른 소득, 이 기타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한 분만 월급을 받으면 최대 약 484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484만 원까지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두 분 다 월급을 받으시면 두 분 월급을 합해서 약 582만 원까지 소득 인정으로 계산하면은 270만 4천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요건에 충족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제가 일부러 좀 과장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좀 많이 받으셔도 다른 게 없으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월급이 좀 많다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지 마시고 신청을 나는 못 받겠지 그리고 신청을 안 하지 마시고요. 근데 신청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요약인데요. 두 번째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재산이라 그러면은 뭐 집이나 토지 또는 금융재산, 예금이나 적금 뭐 이런 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의 소득, 일반 재산이라는 건 토지나 집 빼기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좀 빼고요. 토지나 재산에서 대도시에 사시면은 1억 3,500만 원을 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550만 원을 뺍니다. 거기서 뺀 거에 금융자산, 만약에 적금이 있다라고 하면 적금이 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한 3천만 원을 계산하고요. 혹시 부채가 있다, 빌린 돈이 있다면 그걸 또 빼고, 그걸 뺀 금액의 4%를 곱합니다. 4%를 곱하면 그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근데 아까 요거 일반 재산을 말씀 못 드렸는데, 일반 재산의 그 금액은 시가가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5억 원 재산의 4%를 곱하면 2천만 원이 되고요.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월 166만 6,660원이 됩니다. 따라서 앞장에 설명드렸다시피 단독 가구인 경우에 70% 이하가 169만 원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좀 되실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한참 못 미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못 받는 7가지 해당되듯이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다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이나 4천만 원 차량가에 4천만 원 이상, 또는 뭐 콘도, 골프, 뭐 요트, 승마 회원권은 그냥 가액으로 산정하니까 거의 뭐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최소한 회원권 가액이 몇 천만 원이나 몇 백만 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더해도 169만 원이나 27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있다 그러면 못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입니다. 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1956년생 포함해서 생일이 지나신 분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상이고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신청 시기는 만 65세 이상이 지나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1년 전에 65세가 넘었는데 그동안 지난 1년 거 소급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주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시는 분이라 그러면 1956년생이 되시는 분은 생일이 되는 전달, 만약에 1956년 4월생이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전달이니까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해당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늦어도 생일이 해당되는 달에만 신청하면 4월 달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 장소는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다가 신청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 인터넷 신청하시려면 가족의 금융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가족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면서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분만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신청 사시는 지역에 주소지거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하는 것이 뭐 그 다음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신청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서 상담 및 접수, 주소지가나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시면요. 그 시군구청에서 이제 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 날 지급을 하고요. 시군구청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을 하셨는데 이런 소득 재산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두세 달 걸렸어요. 그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뒤늦게 결정이 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네, 신청 시 준비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사전에 그러니까 읍면동 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가시는 분 당사자 신청일의 신분증이라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증 어떤 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대리로 신청할 때는 그 신청하시는 분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이 나오면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본인 계좌를 사본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부가 따로따로 그 통장을 가져가서 받으셔도 되고요. 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그분 통장으로 두 분의 금액인 48만 원이 입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떤 한 분만, 만약에 남편만 65세 이상이 돼서 대상자가 되고 부인인 배우자는 65세가 안 되셔서 대상이 안 되세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읍면 동사무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같이 가시는 경우는 같이 가서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근데 혼자만 가시는 경우는 미리 요거를 배우자 것도 써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 이혼, 사실혼, 이혼 관계 확인서 등 필요한 사항은 또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요 서류들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인데요. 요게 기초연금 신청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본인은 가시면 본인 거 가서 쓰시면 되고, 배우자가 안 가시면은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거는 미리 써서 가져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산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소득 재산 신고서가 있고, 기초 수급 휴명 이력 관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자료 외에도 이런 정보 시스템 조화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참조 자료를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거와 관련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 했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일단 관련 법령은 기초연금법이고요. 관련 사이트는 기초연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 basicpension.moHW.go.kr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의 모의 계산도 할 수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갖다 넣으면은 소득 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갖다가 모의 계산도 가능하고,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하시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셔야 되고,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1956년생 포함해서 생일이 지나신 분이 대상이십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은 소득 인정의 하위 70% 이하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169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요.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1인 가구 혼자 계신 분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고요. 부부인데도 한 분만 65세 이상이 돼서 수급하는 경우는 최대 30만 원이고,
부부이신데 부부 두 분 다 65세 이상으로 두 분 다 받으시는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2에서 60만 원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60만 원의 20%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60만 원의 20%는 12만 원이거든요. 60만 원 빼기 12만 원 해서 48만 원을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56년생이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데요. 1956년생 4월생이다. 그러면 올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생일이 지나신 분, 만 65세가 넘으신 분은 바로 당장 오늘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이전에는 소급하여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네, 여기를 가장 좀 저도 추천하고요. 그다음 주소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인터넷 복지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휴 이력관리 신청서 등 앞에서 설명드린 신청 서류를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맨 앞에서 설명드린 나는 무조건 상위 30% 이상의 소득자다 라는 게 확실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그 다음에 요트, 이런 고급 회원권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차량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가액의 차량을 보유하시고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단 차량 같은 게 3000cc 이상을 갖고 계셔도 어떻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해 보시고, 신청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많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나는 확실하게 엄청난 부자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겠지만 웬만한 경우는 70%가 해당이 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2021년도에는 그 노인 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약 한 600만 명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자녀분들도 어르신이 귀찮아서 안 하시겠다 그러면 자녀분이라도 신청을 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네, 아들딸 재가방문 서비스는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도 65세 이상이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이 방문 요양하는 것도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데요. http://www.아들딸서비스.com이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에 방문 요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 재가 방문 서비스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